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번역하지 말아야 영어가 빠르게 발전합니다. 사소한 실수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5년 법원지 9급 영어를 통해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사소한 실수에 연연하지 마라. 이게 바로 번역하지 말란 얘기와 같습니다. 번역은 사소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번역 자체가 사소한 실수를 불러오진 않겠지만 그러나 큰 실수라는 것은 바로 문맥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균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일관된 결과, 점수, 독해력을 가져옵니다. 실력만큼 받아야지 실력 이상 받으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번역하지 마세요. 그럼 번역이 뭡니까? 라고 정의부터 내려야겠죠. 자, 이러면 번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단어의 뜻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라는 단어 보이죠? 자, 이런 단어가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사전에 나올 겁니다. 투덜거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중얼거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세 번째는 불평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개념인데요. 지금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신다면 이건 번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적절한 아미 캡틴이니까 아마도 육군 대위가 되겠죠. 대위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적절하게 중얼거리다,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중에 어떤 게 적절할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번역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단어를 사전을 뒤진 다음에 뜻을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같은 개념인데 단지 이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찾는 겁니다. 이건 번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것이 정답이다 생각하시면 X, 이게 초짜예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여러분 영어 발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전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번역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강사들도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더라고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번역입니다. 네, 그렇게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은 사전에 있는 뜻을 적어도 5개 이상을 암기해야 돼요. 한 단어당 5개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상황에 적절한 뜻을 찾다 보면 뜻이 끝없이 나올 거예요. 네, 무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번역이다. 자, 정의 내렸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균형을, 그렇죠? 문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일관된 결과 가져온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해석을 쭉 했을 때 전체적인 문맥을 잘 파악하는 사람은 답을 고를 때 틀릴 수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번하고 4번 헷갈리거든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렸어. 나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해석을 했던 학생들은 전체 점수에서 90점 이상 꾸준히 나오거나 그럴 겁니다. 한두 개 실수를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라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사소한 실수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부모들은요, optimist, 낙관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그들은 미래와 세계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요. 또는 그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그것을 갖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떠세요? 지금 해석이 뭔가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바로 문법적으로 그대로 분석해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이 오아란 단어를 또는이라고 제가 해석했거든요. 또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또는 하니까. 그럼 이건 어떤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오아 다음에 이렇게 했다. 여러분 해야 된단 말 아시죠?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말이 나오고 나서 오아가 나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해야 된다가 없는데요? 네, 없습니다. 분명 없어요. 이 문장에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문장에는 없어요. 근데 앞에는 없습니까?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누군가요? 이들은 바로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 봅시다. 부모들은 긍정적이어야 하며
그들은 누구예요? 긍정적인 부모들인 거예요. 이래야 되는 이 부모들은 미래와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아이들이 그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게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해야 한단 말이 오아가 알겠는데 지금은 이 문장과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관련이 있어 보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해석이 완전 달라지죠. 자, 여러분들 놓친 게 뭐죠? 바로 문법에 대한 지나친 존중은 없애야 됩니다. 문법 존중하지 마세요. 문법은 여러분이 깨셔야 됩니다. 문법 절대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법과 단어 사전을 의존한다? 그럼 번역하는 겁니다. 자, 제가 봤다시피 지금 문장에서 문법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없죠? 해야 된단 말이 없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을 했거든요. 왜? 흐름상 그게 맞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문법에 적용하지 말고 자유로워지세요. 두 번째로 이 똑같이 expect라는 단어를 내가 분명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앞에 or라는 단어를 또는 이라고 해석할 때와 그렇지 않으면 해석할 때 이 뜻이 완전 달라지죠. 아까 봤을 때는 그들은 세상과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 또는 그들은 아이들이 가질 거를 기대할 수 없다 하면 완전 문소리가 되는 거죠. 뭔 개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해서 잘못했다고? 이 뜻이 완벽히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사소한 것까지 꼼꼼히 봐야 되겠구나. 앞에 해야 된다가 있으면은 뒤에서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이게 만약이에요. 해야 된다가 앞에 나와 있고 한 문장이지만 뒤에 한 3개 넘어서 생각합시다. 한 문장 있고 해야 된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문장 문제. 이럴 때 오가 났다 가정합시다. 이거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해야 된다를 계속 그거를 찾아가면서 독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현실적인 거죠. 이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이 완벽히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전에 적용했을 때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부모는 긍정적이어야 되며 긍정적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아이들에게 기대할 수 없겠죠. 긍정을 가지라고. 자, 페이스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은 거예요. 육군 대위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 같아요. 우린 결코 저 언덕을 잡을 수 없지. 가질 수 없지. 싸우기도 전에 이와 같은 것이다. 자,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세상이 희망이 없는 엉망진창의 그런 곳이 느낀다면 숨겨라. 자, 명령문이죠. 숨겨라. 숨겨라. 그리고 부모는 긍정적이 된다. 명령문이 2개 나와요. 자, 어떤 것이든 당신 말하는 것이 정직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혼돈하지 마세요. 정직과 온전한 자백과는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을 말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말해야 된다? 아니요. 모든 것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신의 불완전함을, 불확실함을, 미래에 가는 불확실함을 아이들과 당신의 청년기의 청소년 아이들과 공유하지 마세요. 이것도 명령문이죠. 자, 명령문은 의견인 거 아시죠? 네, 의견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가 미래를 탐험하도록 그 혼자 힘으로 당신의 서포트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럼 명령문이 또 나옵니다. 자, 좋아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사소한 실수에 연연하지 마라 하나 하고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괄된 결과 봐요. 제가 해설 강의를 봤어요. 해설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주제문이래요. 맨 마지막에. 왜? 전체 지문에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주제문인 경우가 많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뒤에 보니까 그가 미래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주제문이래요. 앞에 있는 명령문들 다 뭐죠? 여러분 이게 주제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긍정적이 되라는 게 주제문인가요? 아니면 그래서 아이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주제문인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우선은 하나씩 들어갑시다. 부모는 자녀의 능력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없었어요. 그렇죠? 능력에 대해서 이런 거 없었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앞으로 생길 일들을 숨김없이 숨기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2개 볼까요? 자,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훌륭한 부모는 낙천적인 성격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어야 된다. 이것도 나와 있거든요. 위에 나와 있어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분명 오답이 4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해서 틀렸다. 이거 아니고 확실히 알 거예요. 자, 50% 확률인데 해석해놓고 틀리면 억울하죠. 그래도 억울 상관없어요. 전체 흐름에서 25문화 끝났을 때 내 점수가 일괄적으로 변동이 별로 없다. 뭐 89점, 뭐 92점이 쭉 나와요. 이런 학생들은요. 그런데 이렇게 풀이법 외우는 학생 있죠. 해석 못하면서 요거 하나 갖고 우연하게 맞췄어요. 와, 역시 난 잘했어. 이런 학생들은 점수가 어떨 때는 80점, 어떨 때는 60점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운에 맡길 겁니까? 여러분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럼 우리가 헷갈릴 때 헷갈려 틀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다.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뭐가 잘못이냐면 참 묘한 건데요. 자녀 앞에서 생긴 일들을 숨김없이 알려줘야 한다. 했을 때 여기엔 다 맞아요. 그리고 뒤에 숨김없이 숨겨야 되는데 알려줘야 된다. 바꾸고 자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맞아요. 근데 능력이란 말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 단어, 이렇게 한 단어 이렇게 슬쩍 집어넣어서 말을 비꼬죠. 그런 것만 지우면 되거든요. 훌륭한 부모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았거든요. 낙천의 성격이고 이거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괜찮아요. 전혀란 말이 이상해요. 이게요. 전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숨겨야 된다는 말이 있어도. 근데 그럼 왜 정답이 3번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낙천적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이시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갖지 않도록 숨겨. 자기 보기에 뭔가 세상에 정말 더럽고 희망도 없어. 그래도 숨겨. 왜 그래야 되죠? 왜 숨겨야 되는데? 정직해야 된다고요? 아니야. 정직한 것과 네가 뭐 고해성사하는 거를 헷갈리지 마. 모든 것을 다 말하진 안 돼. 왜 숨겨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죠. 당신의 불확실함을 아이들의 그 미래 아이들과 공유하려고 하지 마. 왜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미래에 자신의 힘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겁먹지 않고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원인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부모 아이 자녀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도록 도와주는 행동이 뭐죠? 도와주는 행동이 불확실함을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솔직한 게 좋은 게 아니거든. 그게 도와주는 방법이 이제 여기 나온 거죠. 도와줘야 한다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게끔. 그래서 전체 내용이 이게 맞는 거죠. 여기 틀린 건 뭐예요? 훌륭한 부모 좀 애매합니다. 낙천한 성격 좋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좋아요. 근데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건 이상해요. 이렇게 약간 꼬아놨죠. 그럼 왜 없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뭔가 뭐 말을 만든다면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미래를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글쎄요,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훌륭한 부모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인데, 그럼 부모가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되느냐? 낙천한 성격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춰야죠.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자, 그래서 뭔가 애매한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조그만 이런 단어들로 분명 오답을 잡아냅니다. 보니까. 자, 또 하나. 제가 해설자가 봤다고 했죠. 이게 주제문이라고 말한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유가 앞과 뒤가 주제문이 많이 나와서 이거다라고 말한 분도 있었죠. 그게 뭐죠? 답에 맞춘 거예요. 자기 해설을. 그건 해설이 아니죠. 그냥 답에 맞춘 겁니다. 끼워 맞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체 내용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들이 분명 전체 내용이 여기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서포트가 있다. 이게 서포트다. 뭐 그럼 또 그렇게 하면 또 말이 맞긴 맞네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주제문을 고르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선생님 그렇게 안 해서 틀렸어요. 괜찮다고요. 전체적인 균형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일관된 결과를. 이 문제 틀려도 괜찮아요. 전체가 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실력만큼 받으세요. 네, 바로 제가 말하시고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장 뭐 4-5단어 찾고 있다. 1번부터 5번까지 찾고 있다. 이런 번역이다. 잊지 마시고요. 문법에 의존한다. 이건 번역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소한 실수, 이거 틀렸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틀려도 괜찮아요. 전체에서 점수가 그래도 이런 학생들은 큰 변동이 없어요. 왜? 다른 게 다 맞을 거니까. 이건 틀리더라도. 헷갈려서 틀린 건 사소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헷갈려서 틀린 건 사소한 거예요. 그래 연연하지 마세요. 이런 건 시간에 가면서 좀 더 어감이 살고 감각이 살면 좀 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주제문 고르고 이런 학생들은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학생들은 발전 가능성도 없고 도둑놈이죠. 실력만큼 점수 받아가세요. 도둑질하지 마시고.